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제 뉴욕 증시도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새로운 정권 인수위에서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그 업종별로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는데요. 간밤에는 이제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제 코인 이야기하고 자율주행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요. 네. 이번 이제 정권 인수위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아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규제를 풀 것 같은데 가장 국토부에서 먼저 풀 규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들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건가도 나왔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걸 풀어준다고 하는데 차량 대수를 현재는 이제 주마다 한정을 짓고 있거든요. 업체당 2,500대 이상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요. 이걸 10만 대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몇 배를 늘리는 거예요? 이제 운영 허가의 대수에 있어서 제한은 거의 풀어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의 로보택시는 아니죠. 이런 자율주행 차들을 보면 운전석에 어쨌든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주별로는 다르지만 반드시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을 이제 철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내용은 현재는 주별로 있고 그 허가, 운행 허가도 주정부에서 주는데 이거를 연방정부가 가져가겠다 하고 전체 운행 허가와 관련된 이슈를 연방이 통제를 하고 이걸 여기서 허가를 받으면은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뉴욕주면 뉴욕주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닌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자율주행의 천병은 구글의 웨이모 택시도 있지만은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또 간밤에 또 튀어 올랐고 국내에서도 최근 한 3, 4일간 보면 자율주행 테마 관련주들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라이다 센서라든가 자율주행 테마가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전체 세계 시장을 들썩달썩한다,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테마주는 뭡니까? 코인입니다. 코인? 간밤에 나온 네. 뉴스가 이제 네. 코인인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놓고 트럼프 불확실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은 역설적이지만 트럼프 확실성 때문에 저는 시장이 트럼프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뒤집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원하는 것들의 핵심 부분은 다 이뤄냈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하는 게 일기 때 보니까 결국은 해냈단 말이에요. 수단은 바뀌었어도. 그런데 이미 그 선거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일기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친암호화폐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의 수도, 본거지로 만들겠다 하고 미국 정부가 비축자산, 그러니까 가령 석유를 비축하기도 하고 금을 비축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도 비축하잖아요. 정부가 비축하는 이 비축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코인을 통해서 부자 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 전후로 해서 정말 코인 가격들이 정말 들썩이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당선인 진짜 진심이었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또 펼쳐진 게 뭐냐면 간밤에 이제 트럼프 미디어라고 해서 트럼프가 이제 그 모회사에 트럼프 소셜 상당히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일종의 트럼프의 회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라는 일종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인수 협상에 나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벡트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주가가 하루에 160%. 두 배.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요. 네. 이제 급등을 하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겠습니까? 진짜구나. 트럼프 말로만 코인 대통령, 비트코인을 비축하네, 돈 벌게 해주겠네가 아니라 진짜 할래나 보다 하면서 다시 코인 가격도 오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랠리가 아직은
이제 소위 말한 약발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재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아니 코인 말씀을 하시니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이 기업에 주목을 합니다. 네. 네. 이 기업도 되게 이제 네. 좀 재미난 것이 비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 회사가 코인을 일종의 사들이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게 회사도 우리는 사내 유모금 같은 것들을 쌓아 놓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이제 쌓아 놓거든요. 이미 트럼프 당선 전후로 해도 당시 한 2만 7천 개 정도를 사들였고 이번에 또 5만 개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건데 그 가격으로 환산하면은요. 지금 쉽게 생각하면 한 개가 1억 2천이잖아요. 그렇죠. 5만 개는 한 6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들여서 그 전에도 비트코인을 막 쟁여놨거든요. 30만 개 이상. 지금 뭐 보도에 따라 하지만 33만 개를 이 회사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세계 최대 보유 기업입니까 여기가? 그럴 거예요. 35조일 거예요. 아마. 야, 개인별로는 뭐 더 네, 사람도 네, 있겠지만 네. 파악이 안 되지만 35조 원어치를 그러니까 33만 개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이제 비축해 놓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무슨 돈으로 샀어가 생각이 드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한 다음에 그 실탄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사고요. 자신의 주식을 일종의 블록딜로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코인을 사는 그래서 이제 비투를 통해서 뭐 코인 사는 기업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문제가 아니죠. 상황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 주가를 봤더니 연초에 한 뭐 60, 70달러가 지금 360달러까지. 그러니까 회사 주가도 또 한 5배, 6배가 오른 거고요. 갖고 있는 코인도 가격이 급등해서 좋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인 열풍의 랠리에 또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례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국내도 K 증시도 여기에서 참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무슨 일이냐. 어제자 또 그제자 기준으로 국내 암호화폐에도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5개의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34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24시간 돌아가니까 코스피 코스닥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금 합쳐봐도 20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에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이 몰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역시도 올라가 보면 역시 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랠리의 하나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결론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코인 가격을 보라. 트럼프가 어느 정도에서 막히고 위축된다? 코인 가격을 보라. 그러니까 오히려 코인 가격과 트럼프 정권의 뭐라고 할까요? 강도, 신뢰도 그런 것들이 함께 가는 또 문명 공동체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트럼프 당선인 전에는 뉴욕 증시 얘기할 때 엔비디아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조만간 실적 발표 되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 자리를 완전히 꿰차고 지금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거의 가족같이 됐잖아요. 말하라고 해서도 가족 사진 찍을 때 그냥 맞아요. 옆에 네. 똑하니 서 네. 있고 뭐 어제인가요? 그제 그 비행기에서 햄버거 먹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보시면은 정말 딱 옆에 붙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옆자리에 붙어 있는 이제 완전히 오른팔 이상 하고 인선에도 지금 머스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서 네. 엔비디아의 지금 뉴스 플로우보다는 이제 이 테슬라의 플로우가 더 많지만 그래도 AI 반도체의 모든 변곡점과 상황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약간 그 엔비디아는 그 분기가 좀 달라가지고 8, 9, 10월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현재 뭐 매출 300억, 30억 달러, 순이익 170억 달러 이제 예상도 하고 전년 대비 역시 잘해요. 한 80% 이상을 이제 더 많이 매출이든 이익이든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세력,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의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못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무색한 게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나면 우리가 거꾸로 그걸 찾아가지고 원래는 이게 한 150%씩 늘었는데 140%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요. 주가가 올랐다면은 요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네, 네, 결과 네. 해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포워드 실적 전망, 다음 분기 전망이 좋아야 된다. 특히 뭐 엔비디아 내에서 블랙엘이 뭐 판매가 좋아야 된다. 뭐 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끝나고 나서 시간 외 거래부터 과연 가장 큰 손들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딱 봤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도 엔비디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먼저 내일장이 이제 시간의 거래가 펼쳐질 때 급락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의 큰 사이클은 이제 접고 크게 세력들 메이저가 포트 교체. 그게 뭐 자율주행이 될지 아니면 원전이 될지 코인이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될지요. 그러나 엔비디아의 그 주가를 보면 아직까지 AI 반도체가 더 가겠구나. 혹은 여기까지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오전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겠고요. 고스란히 SK 하이닉스 쪽에서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은. 그러나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 보고 해석하는 뭐 그렇게밖에 엔비디아는 풀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는 가장 관심이 삼성전자예요. 네. 네. 상승세로 돌아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제가 좀 아쉬웠던 예. 게 이 정도 10조 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요. 하겠다. 이 중에 예. 3조 원은 3개월 동안 빠르게 산 다음에 이걸 다 태우는 이제 소각까지 한다라는 이제 베스트였었거든요. 나름적으로. 근데 어제 이 정도라면 이제 그제는 샀습니다. 네. 어제는 외국인이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또 팔고 어제 역시도 이제 개인만이 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기에 분명히 호재인 건 맞지만 이 시장의 큰 손들 주축하는 이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재료, 가령 성장성을 하는 뭐 HBM3라든가 HBM4라든가 하다못해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XR 기기라든가 뭘 M&A 했다든가 좀 이런 재료 측면에서 뭔가가 나와야 이거를 높게 평가하지. 그래야 주식을 또 다시 사지. 이 정도라면 이 자사주 매입 정도는 이게 역효과도 날 수가 있죠. 즉 뭐냐면 앞으로 10조 원은 삼성 측에서 사주잖아요. 그럼 파는 쪽에서는 훨씬 부담이 덜하죠. 받아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외국인이 사주는지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도 계속 또 판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판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단기 호재로 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그 추가 상승 재료가 나와야지 지금 맞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롯데 위기설은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롯데가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네. 낙폭은 이제 더 추가 낙폭은 많이들 제한이 됐었었는데 네. 그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인데 되게 조악합니다. 뭐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롯데그룹이 부채보다도 이익보다도 부채가 훨씬 많다. 차입금이 거의 한 39조 되는데 이익은 지금 뭐 1조 벌까 말까 하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두 번째는 그동안에 뭐 일진 머티리얼스, 뭐 중고나라 이렇게 사들인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거 M&A 다 실패했다. 그리고 결정타는 롯데건설 미분양, 롯데건설 PF죠. 이것까지 겹치면서 12월에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일종의 부도, 1차 부도를 맞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네. 어떤 근거도 없고 그냥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추상적 관념적 나열입니다. 네. 하고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지금 롯데 측에서는 모 유튜버 쪽에서 나왔던 것이고 좌시하지 않겠다. 네. 뭐 형사고발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어제의 이 낙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게 좀 조악하거든요. 그 정보지의 내용이. 네. 그런데도 시장이 그 정도의 내용을 보고 어제 뭐 7%, 8%씩 핵심 롯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세, 폭락세를 탔다는 것은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롯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도 냈습니다. 네, 분명히 네. 그 부도 모라토리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롯데건설의 미분양도 미분양이지만 가장 핵심은 롯데가 이제 소비재 기업이고 지금은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롯데는 오프라인에 워낙 큰 공룡이어서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물론 롯데온도 하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마트도 쓱닷컴 한다고 SG닷컴 하다 안 됐다가 이제 구조조정하고 이제서 그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 이제 그나마 온라인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커머스로 롯데도 아마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이 커다란 항공모함을 저쪽 이커머스와 온라인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시장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크고 그런 것이 어제 그런 일종의 해프닝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증시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펀드에 이제 자금을 넣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차라리 한 2주 전쯤에 이걸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조금 늦었다 이렇게 보세요?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천억짜리 일종의 우리 과거에 증시 안정, 증안 펀드 같은 건데 이름이 밸류업 펀드고요. 투입을 했다고 하고요. 3천억도 또 조성해서 또 투입을 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증안 펀드를 빨리 하라고 하냐, 뭐 이렇게 당국이 자금 투입하라고 하냐. 그 2천억 뭐 누구 코에 붙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약간 차원이 다른 게요. 요즘에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현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쪽, 가령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쪽, 파생 시장이 굉장히 강해서 가령 하락으로 베팅한 쪽에서 이제 막 밑도 끝도 없이 팔면서 더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당국이 우리가 증시 안정 펀드를 가지고 때 되면 갑자기 들어와서 사버릴 거야라고 하면 쉽게 이 파생의 투기적 거래를 좀 막는 효과가 있었는데 최초 얼마 전에 막 연이어 막 3, 4일간에 거의 급락세, 폭락세 같은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거의 이런 선물 쪽, 옵션 쪽에서의 이 투기적 거래가 기승을 부렸었는데 조금 더 빨리 나왔었으면은 그들의 좀 뒤통수도 칠 수 있고 이런 과도한 좀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뒤늦게라도 네. 이렇게 좀 투입한다라고 하고 3천억도 더 쓸 거야. 또 봐서 5천억도 더 쓸 거야. 이제 립 서비스라도 이제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던데 네.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시장은 지금 트럼프한테 네. 묻혀가지고 약간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12월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새롭게 신입 총리된 이시바 총리 역시도 과거에 뭐 이쪽 뭐 아베 이런 라인과는 다르게 엔화를 오히려 축소하는 긴축적인 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이제 그 수장과 중앙은행장의 한 팀이 좀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에 뭐 아베와 구로다 이런 쪽이랑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네. 기시다와 구로다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발언 나오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잠깐 엔화가 강해졌다가 또 약해진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엔화 강세와 이런 발언이 묻혀 있지만 저는 꽤 의미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시는 예, 겁니까? 그 인상하고 엔화도 여 언저리에서는 네. 다시 엔화 강세로 돌게 되는 이렇게 되는 흐름이 좀 있어서 하고 엔화 강세가 우리 국내 증시나 자본시장에 나쁜 게 아닌 게 엔화 강세되면 달러 지금 강세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 약간은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우리 환율이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선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빠르게 좀 엔화가 강세로 돌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자산 시장에는 괜찮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화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